대한민국 반도체 심장부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침묵을 깼습니다. 단순히 신제품 만들었습니다 수준의 발표가 아닙니다. 이건 그동안 빼앗겼던 왕좌를 되찾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뉴스 헤드라인 보셨습니까? 삼성전자, HBM도 첫 양산 출하. 이 짧은 문장 속에 숨겨진 엄청난 함의를 읽어내셔야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2월 셋째 주를 D-Day로 잡았습니다. 지난 실적 발표 때 2025년 4분기에 양산하겠다, 2월 내에 하겠다 말만 무성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박아버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반도체 시장에서 일정 확정은 곧 자신감이자 고객 확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전전사인 SK하이닉스가 HBM3 시장을 꽉 잡고 삼성이 이제 한물 같다는 소리를 듣는 동안 삼성 엔지니어들은 평택 공장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그토록 기다리는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 이 괴물 같은 칩의 심장이 돼 HBM4를 삼성이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출하한다는 겁니다. 세계 최초. 삼성전자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최근 몇 년간 잃어버렸던 그 타이틀을 다시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여의도 증권가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기술력에서 밀렸다, 수율이 안 나온다며 매도 리포트를 쏟아내던 애널리스트들이 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이 뉴스가 진짜 대박인지 아니면 주가를 띄우기 위한 언플인지 냉정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삼성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HBM4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삼성이 겪어야 했던 지난 2년간의 처참했던 굴욕의 역사를 뼈아프게 되짚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파랗게 멍들었던 바로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굴욕의 시간, 오만전자와 주주들의 피눈물.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은행 적금 대신 삼성전자를 산다, 이 믿음 지난 2년간 얼마나 산산이 조각났습니까? 주가는 8만원, 7만원을 깨고 내려가더니 급기야 5만전자라는 치욕적인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우리 주위의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 김 부장님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노후 자금 1억 원을 삼성전자에 묻어두고 언젠간 오르겠지 하며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 말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바로 HBM 고대여 폭메모리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놓친 죄입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엔비디아의 GPU가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 되었는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HBM 메모리 시장을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게 통째로 내주었습니다.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50%를 넘어 70%를 향해 달려갈 때 삼성의 점유율은 처참했습니다. 삼성 기술진들이 자만했다, 경영진이 투자를 머뭇거렸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특히 기술적인 굴욕이 컸습니다. 하이닉스가 MRMUF라는 신공법으로 안정적인 수율을 뽑아낼 때 삼성은 기존의 NCF 방식을 고집하다가 발열과 수율 문제로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가 늦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주주총회장은 성토장이 되었고 직원들은 성과급이 줄어 사기가 바닥을 쳤습니다.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는 자존심에 금이 가도 아주 심하게 간 상황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삼성은 바보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두들겨 맞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이 판을 단숨에 뒤집을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3E로 샴페인을 터뜨릴 때 삼성은 이를 악물고 다음 세대인 HBM4에 모든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격의 핵심에는 하이닉스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삼성만이 가능한 비밀 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이 파티를 즐길 때 삼성이 조용히 갈고 닦은 그 비밀 무기. 전문가들은 이것을 신의 한 수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요? 반격의 서막, 삼성만의 필살기, 턴키 전략. 삼성전자가 HBM4 전쟁에서 승부수로 던진 것은 바로 턴키, 일괄 생산 방식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최고급 프랑스 요리를 먹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SK하이닉스 방식은 이렇습니다. 최고의 파스타면은 A 가게에서 사오고 소스는 B 장인에게 받아오고 요리는 C 셰프가 한다. 즉, SK하이닉스는 메모리는 잘 만들지만 칩을 쌓고 포장하는 패키징이나 파운드리 공정은 대만의 TSMC 같은 파트너와 협력해야만 합니다. 물론 각 분야 최고들이 모였으니 맛은 있겠죠. 하지만 주문이 폭주하면 어떨까요? A 가게에서 면이 늦게 오면 요리가 안 나옵니다. 서로 조율하느라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방식은 거대한 뷔페 제국입니다. 농장에서 밀가루를 직접 키우고 메모리 설계, 직접 재분을 하고 파운드리, 요리와 플레이팅 패키징까지 한 건물 안에서 다 해결합니다. 설계부터 생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을 삼성전자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 전 세계에 삼성 하나뿐입니다. 이게 HBM4 시장에서 왜 중요하냐고요? HBM4부터는 칩의 두뇌 역할을 하는 베이스 다이가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고객사인 엔비디아나 AMD가
우리는 이런 특수한 기능이 필요해 라고 요청하면 삼성은 옆 부서에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야 설계팀 이거 수정해서 파운드리로 넘겨 하면 끝이죠.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타이 추종을 불허하게 됩니다. 이번 HBM4 양산이 경쟁사보다 빨랐던 이유도 바로 이 턴키 시스템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삼성은 이 턴키 전략을 통해 납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이닉스가 대만까지 비행기 태워 칩을 보낼 때 삼성은 카트 끌고 옆 라인으로 옮기면 되니까요. 하지만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제품 자체가 별로면 소용없겠죠. 삼성이 내놓은 HBM4 과연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괴물이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괴물의 해부 HBM4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자 이제 기술 이야기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딱 질색인데 하시는 분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주 쉽게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HBM4 스펙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최대 11.7GB/s 배서 초당 기가비트입니다. 이게 감이 안 오시죠? 기존에 우리가 쓰던 인터넷이나 구형 메모리를 동매 2차선 도로라고 칩시다. 출근 시간을 차 막히면 답 없죠? HBM3가 고속도로 8차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HBM4는요 왕복 32차선 초고속 하이퍼루프를 뚫은 겁니다. 영화 수십 편 분량의 데이터를 눈 깜빡할 새도 없이 0.1초 만에 전송해버리는 속도입니다. AI가 학습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먹어치워야 하는데 HBM10은 그 먹이를 씹지도 않고 마시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삼성은 원시 디램 기술과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동시에 적용했습니다. 월시는 10나노급 6세대 디램을 말하는데 반도체 회로 선폭을 머리카락 수만 분의 1로 줄인 현존하는 가장 미세한 공정입니다. 좁은 공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우겨 넣을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대역폭은 초당 3TB에 달합니다. 1초에 3조 개의 바이트를 보낸다는 건데 상상이 되십니까? 용량도 괴물입니다. 12단으로 칩을 쌓아 올려 36GB를 구현했고 곧 16단 46GB 제품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는 AI 모델이 더 똑똑해지고 더 복잡한 연산을 할 때 버벅거리지 않고 즉답을 내놓을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엔진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 스펙으로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기구 JEDSK 표준을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따라잡았다가 아니라 압도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력은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의 성능만큼 중요한 게 바로 무기의 물량입니다. 삼성은 이 물량전에서도 상식을 파괴하는 도박을 걸었습니다. 고시를 집어삼킨 거대한 공장의 비밀. 경기도 평택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곳엔 지금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공장 P4라인은 규모 자체가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번 뉴스에서 삼성이 평택 P4에 신규 디램 라인을 증설한다고 밝혔죠. 이게 그냥 기계 몇 대 더 넣는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P2 공장의 길이는 축구장 몇 개를 합친 수준이 아니라 63빌딩을 옆으로 뉘어놓은 것보다 훨씬 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철근 양만 해도 에펠탑 수십 개를 짓고도 남습니다. 삼성은 이곳에서 내년 1분기까지 월 10만 장에서 12만 장의 웨이퍼를 찍어낼 계획입니다. 웨이퍼 12만 장이면 전 세계 메모리 공급 한도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삼성전자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기술로도 이기겠지만 너희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돈과 규모로 찍어 누르겠다. 이것이 바로 삼성의 전통적인 필승 공식, 초격차의 물량 버전입니다. HBM 수요가 폭발하는 AI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남들이 주춤할 때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도박을 감행한 겁니다. 이 공장이 100% 가동되는 순간 HBM4 시장에는 삼성발 물량 폭탄이 쏟아지게 됩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텐데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갖춘 삼성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죠. 피도 공장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일 때마다 경쟁사 경영진들의 심장 박동수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70% 점유율의 챔피언 SK 하이닉스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요? 그들 뒤에는 반도체의 제왕 TSMC가 버티고 있습니다. 동맹대 제국 SK 하이닉스, TSMC 대 삼성의 독고다이. 이번 전쟁은 연합군 대 제국의 싸움입니다. 현재 HBM 시장의 절대 강자 SK 하이닉스는 혼자가 아닙니다.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 TSMC와 혈맹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메모리 최고, 너네는 파운드리 최고. 둘이 합치면 무적. 이것이 하이닉스의 전략입니다. 실제로 이 연합은 HBM3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했고 엔비디아의 무한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베라루빈용 HBM4 물량의 약 70%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득권의 힘은 무섭습니다. 한번 써보고 좋으면 계속 쓰는 게 반도체 바닥의 생리니까. 하이닉스는 안정성과 수율이라는 강력한 반패를 들고 있습니다. 삼성? 걔네 HBM3 때도 못한다고 했잖아. 우리 거 써? 이런 영업이 먹히고 있는 거죠. 반면 삼성전자는 외로운 싸움을 선택했습니다. 설계,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모든 걸 혼자 다 하겠다는 독고다이 전략입니다.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성공하면 이익을 독식하고 속도전에서 승리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리스크를 혼자 떠안아야 합니다. 만약 내부 공정 중 하나라도 삐끗하면 전체 라인이 멈추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만약 삼성이 수요 문제만 해결한다면 TSMC 동맹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파트너 간의 조율 과정이 없는 삼성의 의사결정 속도는 전시 상황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삼성의 나 홀로 전략은 견고한 한대만 연합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자, 상황 파악은 끝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나? 뉴스에 취하지 말고 수율을 보라.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양산 출하를 시작했다는 뉴스, 분명 호재입니다. 주가도 반응할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뉴스에 팔아라 라는 격언이 있죠. 최초 출하라는 단어에 취해서 무지성 매수를 했다간 또다시 고점에 물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바로 수율입니다. 공장에서 100개를 만들었는데 50개가 불량이면 그건 양산이 아니라 실험입니다. 과거 HBM3 때 삼성이 고전했던 이유도 바로 이 수율이 잡히지 않아서였습니다. 양산 시작과 대량 공급은 천지 차이입니다.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과 엔비디아가 물량을 전량 삼성에게 주겠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SK 하이닉스의 방어력입니다. 하이닉스 점유율 70%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잘 쓰고 있는 하이닉스 제품을 굳이 100% 삼성으로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삼성은 이원화 공급사 세컨드 벤더로 시작해서 점차 비중을 늘려가야 하는 도전자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뉴스의 헤드라인만 볼 게 아니라 엔비디아 베라루빈 칩 출시 일정과 그에 따른 삼성전자의 실제 공급 물량 데이터가 공시로 나올 때를 노려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연속으로 순매수하는지,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진짜로 상향하는지 이 수급의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3가지 액션 플랜을 정리해드립니다. 골든타임 2026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탑승 전략.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 양산은 반도체 제국의 역습이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입니다. 2026년은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정점에 달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서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째,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키십시오. 삼성전자가 턴어라운드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급등 후 조정은 반드시 옵니다. 2월 양산 뉴스로 튈 때 따라가지 말고 눌림목이 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둘째, SK 하이닉스를 버리지 마십시오. 반도체 섹터는 치킨 게임이 아니라 당분간 동반 성장입니다. AI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을 55 또는 64 비율로 같이 가져가는 바벨 전략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주목하십시오. 삼성이 평택 P4 공장을 돌리고 HBM4를 찍어내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와 소재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묶여있는 중소형 우량주들이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부활, 이제 시작입니다. 이 드라마의 결말이 해피엔딩일지 새드엔딩일지 저 출토군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시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가장 먼저 돈 되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